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2012년 집권 이래 가장 강도 높은 수위로 전쟁 위협 발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것들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이고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위험한 발언은 북한 당국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대남 군사 도발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수 야당은 묵은 정쟁을 새해까지 이어갈 생각을 버리고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시켜 남은 규제 혁신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원래는 푸른 용어의 해라고 합니다. 꿈을 향한 힘차고 진취적인 해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최근 2년은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 공급망의 붕괴와 재편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구조적 위기를 겪었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고로 민생 또한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말부터 서서히 경제 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지속적인 구조개혁과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와 민생의 회복을 추진하면 물론 특히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완성으로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력 자체를 강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올해는 또한 4월에 총선이 실시되는 등 우리나라의 장래에 많은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3, 4개월은 그야말로 오롯이 정치의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이 정치의 시간 속에서도 민생을 확고히 붙들고 돌볼 것입니다. 정치가 민생을 압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민생에 필요한 법안이라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이라도 꼭 처리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올해 푸른 용어해를 진정 국운이 다시 상승하는 해로 만들고 당명 그대로 국민 여러분의 힘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저희 국민의힘과 함께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한민국의 길이 될 것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2012년 집권 이래 가장 강도 높은 수위로 전쟁 위협 발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것들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이고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위험한 발언은 북한 당국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대남 군사 도발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 도발을 일으킨다면 3월 정기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군사 붕괴선 지역에서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본인도 이 회의에서 방대한 무력이 대치하고 있는 군사 붕괴선 지역에서는 사소한 우발적 격돌도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도발 위협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번 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 의의가 강경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선대의 유언인 고려 연방제 폐기까지 암시할 정도로 적대적이고 호전적이어서 전례 없는 심각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와 사회가 심각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모든 안보 관련 기관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북한의 모든 군사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도 북한 당국의 핵의 포기만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그것이 통일의 대전제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이번 발언에 대한 민주당의 논평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이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하면서도 또다시 윤석열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양비론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를 거부하고 유엔의 결의를 위반하며 동아시아에서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입니다. 그 사실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사건이지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역대 민주당 정부의 햇빛 정책이 역대 민주당 정부의 햇볕 정책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촉진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민주당 정부가 그렇게 퍼주기를 해도 김정은은 이번에 민주를 표방하던 보수의 탈을 썼던 북한의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괴뢰들이기는 매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도 순진하고 맹목적이고 위험하기까지 한 북한 발악기 노선을 폐기하고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를 위한 초당적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경제단체들이 대통령 신년사 중에 킬러 규제를 혁파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내용의 뜨거운 환영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 경제계에서 얼마나 악성 규제 해소와 경제 활성화 조치를 갈망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규제 정보 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222개의 규제 핵심 법률 중 절반도 안 되는 101개 법안만이 통과되었으며 121개 법률은 여전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 야당은 발목을 잡고 있는 숱한 규제 혁신 법안 중에서 처리를 미루는 이유에 대해 과연 몇 개나 국민들에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 의료법, 수소 충전소 확대를 위한 친환경 자동차법, 유전자 가입 원천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신산업 육성과 국민 편익을 위한 규제 핵심 법안들이 상임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서비스 발전 기본법은 2011년 처음 발의된 이래 계속해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해 왔습니다. 정부는 최근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는 야당안을 과감히 수용했지만 야당은 여전히 미온적 입장이어서 21대 국회에서도 통과가 불확실합니다. 이대로라면 이들 법안 중 상당수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와 논의 절차를 거치는 소모적인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국민과 기업은 최소 2, 3년은 더 시대에 뒤처진 불합리한 규제 속에 실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야당은 경제 파탄을 주장하며 정부의 책임론을 씌우고 있는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50%도 안 되는 규제 혁신 법안 통과 비율이 야당에서 정쟁에 몰두하느라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내팽개친 사실을 객관적 수치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다수 야당은 묵은 정쟁을 새해까지 이어갈 생각을 버리고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시켜 남은 규제 혁신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